아침에 일어나 손끝이 찌릿하거나 밤에 누웠을 때 발바닥이 저릿저릿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혈이 잘 안 통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컨대 모든 손발 저림이 노화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이 증상은 오히려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순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고 신장이 그 피를 정화하며 다시 온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순환이 원활해야 손끝 발끝까지 따뜻하고 감각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피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 탁한 피가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몸의 끝, 즉 손과 발입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히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신경이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저림은 신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혈액순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혈류순환의 중심에는 바로 신장이 있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자주 깨요. 그런데 낮에는 괜찮아요. 처음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했지만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과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신장이 피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니 피 속 노폐물이 신경을 자극하고 혈류가 말단까지 가지 못했던 겁니다.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염분을 줄이며 저녁에는 따뜻한 족욕을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한 달 후 밤에 저림이 훨씬 줄었어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손발은 몸의 가장 끝이지만 이상하게도 몸속 문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몸은 중요한 장기, 심장뇌부터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먼 손끝과 발끝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질 때 그 여파가 손발 저림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장이 피로할 때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며 특히 밤에 심해진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다. 소변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잦다. 자고 나도 피로감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들어 혈이 안 돈다가 아니라 신장이 순환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피부의 색처럼 손발의 감각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경의 언어로 말하는 장기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 피가 너무 무겁다. 조금만 쉬게 해달라.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발이 저리다는 건 몸이 아직 내게 신호를 보낼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으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신장이 왜 단순히 노폐물을 거르는 기관이 아니라 온몸의 혈류를 조절하는 순환의 조타수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알면 손발 저림의 진짜 원인이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을 단순히 소변 만드는 장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신장은 우리 몸의 혈류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 즉 순환의 조타수, 차오, 두오쇼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거릅니다. 이 중 대부분은 다시 몸속으로 되돌아가고 노폐물만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되죠. 이 과정에서 신장은 단순히 필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양과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혈관 전체의 흐름을 균형 있게 유지시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피를 보내는 펌프라면 신장은 그 피의 속도와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신장은 혈류의 변화를 감지하면 레닌, 에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압을 조절합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혈관을 수축시켜 압력을 높이고 너무 높으면 신장을 통해 염분과 수분을 배출시켜 압력을 낮춥니다. 이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말초 혈류가 막혀 손끝과 발끝이 차갑고 저리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분은 손이 자주 저려서 혈액순환제를 먹었는데도 낫질 않아요 라며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의 여과율 GFR 이 58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즉 신장이 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말초 혈류가 불안정해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는 매일 물 섭취를 늘리고 염분을 절반으로 줄이며 저녁마다 15분씩 족욕을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손 저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류가 회복되자 신경이 다시 제 감각을 되찾은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피 속의 노폐물과 염분이 쌓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혈관을 막는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 돌멩이들이 혈관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의 흐름을 거칠게 만듭니다. 결국 그 영향이 손끝과 발끝의 신경 말단까지 전달되어 찌릿하고 저린 감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장은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이 탁해질 뿐 아니라 산소 공급량도 떨어져 손발이 쉽게 저리고 차가워집니다. 결국 신장은 혈액의 질, 양, 속도를 동시에 관리하는 장기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피가 흐르지 못하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신경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손발 저림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발이 저리다는 건 신장이 피가 너무 탁하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혈류가 맑아지면 감각도 돌아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끝의 미세한 저림은 그 언어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신장이 약해질 때 손끝과 발끝이 먼저 씻고 저려오는지, 그리고 그 순환의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끝이 차고 발이 시리다는 말을 자주 하시죠. 많은 분들이 혈이 안 돌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피가 잘 돌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단순한 말초 혈관이 아니라 신장의 기능 저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혈류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뇌, 심장, 간 같은 주요 장기는 늘 일정한 양의 혈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 양이 부족하거나 신장이 약해져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면 몸은 가장 먼 부위인 손끝과 발끝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중요한 장기부터 보호하려 합니다. 결국 말초의 혈류가 줄고 손끝이 차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피 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거나 부종이 생기며 피의 점도가 높아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피가 탁해질수록 산소와 영양이 손끝 신경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감각이 둔해지며 찌릿하거나 시린 느낌이 나타납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분은 항상 발이 얼음장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혈류 개선제를 복용했지만 호전이 없었습니다. 신장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 GFR 이 55로 낮게 나왔습니다. 즉 신장이 혈류량과 체액 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하루 8잔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저염식으로 바꾸며 저녁마다 발을 따뜻하게 찜질했습니다. 3주 후
발끝이 처음으로 따뜻해졌어요. 신장이 회복되자 혈류도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신체의 말단이지만 순환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혈류의 종착지입니다. 신장이 그 흐름을 조절하지 못하면 말초까지 피가 도달하지 못하고 그곳에 신경이 먼저 산소가 부족해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바로 저림과 시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 나트륨이 쌓여 혈관벽이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세혈관이 좁아지고 피부와 신경말단으로 가는 혈류가 더 줄어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미세혈관 변화가 누적되어 손발 저림이 쉽게 반복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말초 혈류 저하는 신경병증, 느로페이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 저림으로 시작하지만 혈류가 더 떨어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때로는 통증으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의 시작점이 바로 신장의 피로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피는 부드럽게 흐르고 손끝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지치면 피가 무거워지고 손끝은 식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끝이 차다는 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 신호를 들으면 회복이 시작되고 무시하면 서서히 순환이 막힙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혈류 정체가 신경을 압박하고 저림을 악화시키는 구체적인 과정, 즉 혈관이 막히면 신경이 왜 아파지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손발이 저리다는 건 단순히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 원인은 혈류가 막혀 신경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신경은 가장 먼저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신경은 산소와 영양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경은 마치 얇은 전선처럼 온몸에 뻗어 있습니다. 이 전선 하나하나에 피가 흐르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감각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혈류가 탁하거나 정체되면 이 미세한 신경혈관이 먼저 막히기 시작합니다. 피가 가지 않으면 신경은 저리거나 찌릿하거나 심하면 통증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할 때는 피 속 노폐물과 염분이 많아집니다. 이것들이 혈관 내벽을 자극해 염증을 만들고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피가 신경 주변으로 충분히 흐르지 못하고 신경이 눌리고 그 결과 손끝이나 발끝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손끝도 찌릿하고 심지어 글씨 쓰기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단순 신경통으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저하와 함께 혈액의 점도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가 끈적해지면서 미세혈관이 막혀 신경이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매일 20분 걷기, 저염식 식단, 그리고 저녁 족욕을 권했습니다. 3주 후, 밤에 덜 저려요. 손끝 감각도 돌아왔어요. 피가 돌자 신경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처럼 혈류 정체, 신경 압박, 감각저하 이 순서는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시스템입니다. 처음엔 단순 저림이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신경이 손상되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발이 저리면서 찌릿하다.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 눕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감각이 둔해진다. 손끝 감각이 떨어져 물건을 잘 못 잡는다. 발바닥이 항상 차갑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건 신경이 아니라 피의 문제, 즉 신장의 혈류 조절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신경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류가 회복되면 신경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신경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피가 깨끗하게 흐를 것.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통을 잡으려면 신경을 건드리지 말고 피를 돌게 하세요. 순환이 부드러워지면 신경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피가 고이면 저림이 시작되고 피가 흐르면 감각이 되돌아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손발 저림이 단순 순환 장애를 넘어 심장과 신장의 연결 신호일 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징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발이 저릴 때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림이 단순 순환 문제를 넘어서 심장과 신장이 동시에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장과 심장은 서로 떨어져 있는 장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순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내보내면 신장이 그 피를 걸러내고 신장이 피를 정화해야 다시 심장이 부담 없이 순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의학에서는 심신, 신션, 연계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피를 잘 걸러내지 못하면 피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 탁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심장은 끈적한 피를 밀어내느라 더 강한 압력을 쓰게 되고 결국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근육이 피로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심장은 약해지고 혈류는 느려지며 가장 먼저 손발 끝에서 저림과 시림이 시작됩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손끝이 저리다는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박 출량 감소와 신장 기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즉, 심장이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했고 신장은 그 탁한 피를 다시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피를 맑게 하는 식단과 수분 섭취, 저염식, 그리고 매일 15분의 걷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손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심장 초음파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손발 저림이 있을 때 신장만이 아니라 심장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면 신장은 필터링할 피 자체가 부족해지고 혈류의 질은 점점 나빠집니다. 반대로 신장이 약해지면 피가 탁해지고 심장은 그 탁한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하죠. 결국 두 장기는 함께 피로해지며 그 징후가 손발 저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심신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초기에는 손발 저림, 피로감, 부종, 숨참으로 나타나지만 방치하면 심부전과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이 두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손발 저림이 반복되면 반드시 혈압 크레아틴인 심전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증상이 함께 있다면 단순한 말초순환 장애가 아니라 심신장 연계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손발 저림이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저림이 밤에 심해진다. 손발 저림과 함께 다리 부종이 있다. 최근 혈압이 높거나 숨이 차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건 이미 신장과 심장이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발이 저리면 신장을, 숨이 차면 심장을, 둘 다 나타난다면 지금 바로 생활을 바꾸세요. 심장과 신장은 마치 두 개의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하나는 피를 내보내고 하나는 피를 정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지치면 피의 질과 흐름이 모두 무너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손발 저림이 단순 증상을 넘어 위험 신호로 바뀌는 시점, 즉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저림의 패턴과 주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손발이 저릴 때 대부분은 피가 안 돌아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모든 저림이 같은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특히 어떤 패턴의 저림은 신장과 심장, 혈관이 위험하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1. 양쪽 손이나 발이 동시에 저리다. 한쪽만 저린 경우는 보통 국소신경 압박,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쪽이 동시에 저리다면 그건 전신 순환의 문제, 즉 혈류 정체를 의미합니다. 혈액이 몸 전체에 고르게 돌지 못하면 신경이 양쪽 끝에서 동시에 산소 부족 상태에 빠져 저림이 발생하죠. 이건 이미 신장 기능 저하나 심혈관 질환 초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밤에 저림이 심해진다. 하루 중 저녁이나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그건 혈류 속도가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인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누워 있을 때 다리 쪽 순환이 약해지면 혈액이 심장으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손발끝이 저려옵니다. 이건 신장이 피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 피 속 노폐물이 신경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3. 저림과 함께 다리나 손이 붓는다. 부종은 혈류가 막히거나 피 속 염분이 과다할 때 나타납니다. 저림과 부종이 동시에 있다면 이미 신장의 체액 조절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신장이 물과 염분을 배출하지 못하면 피 속의 부피가 늘어나 혈관 벽이 눌리고 그 압박이 신경으로 전달되어 저림이 심해집니다. 4. 송긋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으로 변한다. 처음엔 단순 저림이지만 점차 송긋 감각이 둔해지고 타는 듯한 통증으로 변하면 이미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혈류 공급이 장기적으로 부족해진 결과, 즉 신경이 산소를 받지 못해 괴사에 가까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손발이 차면서 색이 변한다. 손끝이나 발끝이 희거나 푸르게 변한다면 혈액 내 산소 공급이 떨어진 상태, 즉 저산소증 오일웨이폭시아를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라 심장과 신장의 순환이 불안정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5가지 패턴은 모두 단순 저림이 아니라 몸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는 발끝이 자꾸 저리고 밤엔 붓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저하와 심부전 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염식, 수분 조절, 저녁 산책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달 후 저림이 거의 사라지고 다리 부종도 줄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림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였네요. 손발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응급 알람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순환은 더 느려지고 피는 더 탁해지며 장기는 더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듣고 생활을 바꾸면 회복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림은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 피가 돌 수 있다는 몸의 희망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손발 저림이 나타날 때 함께 동반되는 신장 관련 다른 경고 신호들, 피로, 부기, 혈압, 소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발 저림은 종종 몸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신장은 다른 방식으로도 자신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부기, 후치. 신장이 지쳤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오래 남아있는 경우, 그건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닙니다. 신장이 물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체액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며 그중 2리터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무너져 물과 나트륨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손발이 붓고 몸이 무거워지며 저림이 심해집니다. 이 피로감, 신장이 산소를 만들지 못할 때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적혈구 생성을 돕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피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부족해집니다. 즉,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고 말합니다. 이건 신장이 지금 에너지를 만들 여력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삼혈압 상승, 신장의 압력 경고 등.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이 피를 걸러내기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노폐물이 쌓이면 압력을 높여 피를 밀어내려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죠. 특히 고혈압과 손발 저림이 함께 있다면 그건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때는 단순 혈압약보다 신장의 역화율과 염분 섭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사소변 변화, 신장의 직접적인 언어 신장은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소변으로 자기 상태를 말합니다. 소변색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다면 피 속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신장의 요감막이 손상되어 피 속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미 신장이 체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 부기, 피로, 혈압 상승, 소변 변화 모두 손발 저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순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정체되면 부기가 생기고 산소가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며 압력이 오르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이 피로하면 저림이 심해집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는 발이 저리고 자주 붓는다고 말했습니다. 소변이 탁했고 혈압은 425/5 높았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 51로 신장 기능이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물 섭취량 조절, 염분 줄이기, 매일 2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부기가 빠지고 저림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솔직할 줄 몰랐어요. 신장은 늘 조용히 일하지만 몸은 늘 크게 반응합니다. 저림, 부기, 피로, 혈압, 소변. 이 5가지는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문자입니다. 그 신호를 듣는다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신호들을 되돌리고 신장을 지키는 순환 루틴 4가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회복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신경이나 혈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뿌리는 결국 신장의 순환 기능 회복에 있습니다. 피가 맑고 부드럽게 돌 때 신장은 편안해지고 손발의 감각도 되살아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루틴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온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신장 회복 공식입니다. 1하루 위8잔에 따뜻한 물. 혈류의 윤활유 신장은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기에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 부족은 곧 신장 피로로 이어집니다. 하루 6-8잔에 미지근한 물 은피의 점도를 낮추고 노폐물이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 한 잔의 따뜻한 물은 신장을 깨우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두 하루 20분 걷기, 순환의 펌프를 깨워라 걷기는 전신의 순환을 움직이는 가장 간단한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 마치 펌프처럼 피를 심장과 신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고 여과 능력을 회복합니다. 특히 아침 햇살 아래에서의 20분 산책은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고 손끝과 발끝의 저림을 완화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3연분 줄이기, 신장을 쉬게 하는 선택연분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피로하게 만드는 적입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 신장이 과도하게 물을 배출하려 애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팽창해 손발 저림이 악화됩니다. 식단에서 국물, 젓갈,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바꾸세요. 염분이 줄면 신장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새 따뜻한 족욕, 혈류를 직접 풀어주는 루틴 저녁마다 38, 40도 미온수에 2열 5분 족욕을 해보세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기에 혈류가 약할 때 가장 먼저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물이 발끝의 혈관을 확장시키면 피가 다시 위쪽으로 순환하며 신장과 심장이 동시에 이완됩니다. 족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피의 순환을 되살리는 작은 순환 치료법입니다. 이 네 가지 루틴, 물, 걷기, 염분 줄이기, 족욕은 약보다 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일일 3주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부기가 빠지고 아침의 무거움이 줄어듭니다. 이건 모두 신장이 쉬고 피가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저녁에 족욕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날 스트레스도 높고 발끝이 따뜻해집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보다 이 습관이 더 약이었어요. 신장은 조용하지만 변화에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부드럽게 돌게 하며 염분을 줄이고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결국 손발 저림을 멈추게 하는 해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장의 회복을 돕고 신경 감각을 되살리는 영양소와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식탁 위의 선택이 손끝의 감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히 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혈류가 막히면 신경이 산소를 받지 못하고 신경이 약해지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먹는 것이 곧 피가 되고 피는 신경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1. 비타민 B군, 신경의 회복제 신경을 살리는 대표 영양소는 비타민 B1, B6, B3B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경세포의 재생과 전도 기능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비타민 B 올리가 부족하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감각 둔화나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추천 음식: 달걀, 간, 등푸른 생선, 현미, 시금치, 두부, 의사조원. 매일 한 끼라도 단백질 플러스 채소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 B는 열과 스트레스에 쉽게 소모됩니다. 우마그네슘, 혈관과 신경의 완충제. 마그네슘은 이완의 미네랄이라 불립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류를 안정시키고 신경의 과흥분을 막아 저림과 경련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마그네슘이 쉽게 부족해지므로 식단을 통해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추천 음식: 아몬드, 해바라기 씨, 바나나, 귀리, 검은콩 복용 팁.
식사 후 한 줌의 견과류가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절반을 채워줍니다. 3오메가3 지방산, 혈류의 윤활유 혈관이 좁고 피가 끈적할수록 신경은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피를 맑게 하고 혈관 내 염증을 완화시켜 신경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천 음식, 연어, 고등어, 청어, 아마씨유, 들기름 의사코멘트. 생선기름은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일주일에 2번만 꾸준히 드셔도 손발 저림이 확 줄어요. 마늘과 양파, 피를 맑게 하는 전연순환제, 마늘 속의 알리신, 알리친과 양파의 케르세틴, 퀘르체틴, 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미세혈관의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 두 식품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저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 섭취법. 생마늘 1쪽 또는 익힌 양파 반 개를 하루 1번. 주의. 위가 약한 분은 식사 후 섭취하세요. 따뜻한 차. 혈류를 풀어주는 천연 안정제 혈관이 수축하면 손발은 쉽게 차가워집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 대신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따뜻한 차를 마셔보세요. 추천차, 생강차, 국화차, 보리차, 대추차 효과. 천을 높이고 신장의 순환을 개선해 저림 완화에 도움. 식습관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혈류를 정화하고 신경을 재활시키는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하루 3끼의 작은 선택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손끝의 감각을 되살립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매일 아침 오트밀에 호두와 아몬드를 넣어 먹고 점심에는 생선 반 토막, 저녁에는 생강차를 꾸준히 마셨습니다. 한 달 후 손저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보다 밥이 약이었어요. 신장은 먹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피가 맑아지고 신경이 회복되면 손끝의 미세한 감각도 서서히 되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 스트레스와 혈관 수축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피도 함께 굳어집니다. 신장은 물과 피를 다루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는 생각보다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분노, 긴장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즉시 반응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때 피의 흐름이 갑자기 좁아지고 신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신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는 더 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피로가 가중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손발 저림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신경이 산소를 받지 못하고 그 불균형이 손끝의 감각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분은 검사에도 큰 이상이 없는데 밤마다 손끝이 저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신장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혈압과 맥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거렸습니다. 즉, 원인은 스트레스성 혈관 수축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1분간 복식호흡과 짧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의 긴장을 낮추자 2주 만에 손끝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조였던 거예요. 스트레스가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신장이 혈류 조절에 감정 중개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불안정하면 자율신경이 혈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압과 혈류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결국 피가 안정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신장은 과로에 시달리며
손발 저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스트레스성 저림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과 이완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을 하루 3번 실천하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신장의 혈류를 안정시키고 피의 산소 포화도를 높입니다. 또한 따뜻한 차 한 잔, 느린 산책, 감사일기 한 줄은 신장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약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피보다 빨리 몸을 돌며 장기를 조여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관이 풀리고 피가 부드럽게 흐르며 신장이 쉬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먼저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 신장이 그걸 대신 느낍니다. 신장은 감정을 기록하는 장기입니다. 긴장하면 수축하고 안도하면 이완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면 손발 저림은 더 이상 막연한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과 혈류가 보내는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회복시키는 하루 3분의 손발 루틴, 즉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저림 완화 운동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발 저림을 완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몸을 억지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약보다 빠르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루 3분 꾸준히 실천하면 신경이 깨어나고 피가 다시 손끝까지 흘러갑니다. 일손 저림 완화 루틴. 손끝의 순환을 깨우기. 1. 두 손을 맞잡고 천천히 깍지를 낀 채 앞으로 쭉 뻗습니다. 팔 안쪽이 당길 정도로 10초 유지. 2.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주먹을 천천히 줍니다. 10회 반복. 3. 손목을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 10회, 반대 10회. 이 단순한 동작이 팔과 손의 미세혈관을 자극해 혈류가 손끝으로 몰리게 만듭니다. 저림이 심할수록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컴퓨터 사용 후 3분간 실시하면 손 저림 완화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이발 저림 완화 루틴. 신장의 순환을 돕는 족부 자극 1의자에 앉아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만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10회. 이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며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15회. 3. 발바닥을 주먹이나 작은 공으로 눌러줍니다. 1분간.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신장으로 올라가는 혈류를 활성화시켜 말초, 중심으로의 순환을 되살리는 핵심 루틴입니다. 저녁 조격 전이나 TV를 보며 해도 충분합니다. 3. 복식호흡 루틴. 피를 맑게, 마음을 안정시키기 손발 저림이 있을 때 호흡이 짧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신경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 입으로 6초 천천히 내쉬세요. 이 복식호흡을 10회만 반복해도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 끝의 온도가 1, 2도 상승합니다. 4. 온찜질 루틴. 따뜻함은 최고의 약 혈류가 막혀 저림이 생길 때 가장 빠른 해답은 온기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손목, 발목 주변에 5분간 대주세요. 그 부위의 혈관이 열리며 피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팁. 손발이 차거나 저릴 때 카페인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온찜질을 함께하면 순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3분 루틴의 핵심은 지속입니다.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아침과 밤 2번만 실천해도 손발 저림의 빈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에 손이 저려 컵을 못 잡았는데 지금은 루틴 덕분에 펜을 편하게 잡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신장 수치도 개선되었고 수면 질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가 돌면 감각이 돌아옵니다. 감각이 돌아오면 몸이 회복을 기억합니다. 이 짧은 3분이 약보다 강력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작은 루틴과 실천으로 실제로 손발 저림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손끝이 자주 저려서 글씨를 못 쓰겠어요. 그는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 저하와 혈류순환 장애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 대신 매일 20분 걷기, 저염식 식단, 족욕, 복식호흡을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손끝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얼굴빛도 맑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림은 병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준 경고였어요. 그 덕분에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죠. 또한 70세 여성 환자는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여과율이 낮고 혈압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8잔의 물을 마시고 매일 따뜻한 족욕을 하며 잠들기 전 복식호흡을 실천했습니다. 2달 뒤 저림이 줄고 숙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다리가 저릴 때마다 몸이 쉬라는 신호라고 느껴요.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피가 무겁고 신장이 피로하며 몸이 회복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을 때 회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몸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을 하지만 피로가 쌓이면 손끝을 통해 말합니다. 지금 나 좀 돌봐줘요. 그 말을 무시하면 병이 되고 그 말을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보다 당신의 관찰이 먼저입니다. 매일 아침 손끝의 온도, 발의 감각, 피부의 색과 부기, 이 작은 변화들을 느끼는 것이 곧 건강의 시작입니다. 손발 저림이 사라진다는 건 피가 다시 부드럽게 돌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신장이 제 역할을 회복했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신경이 살아나면 몸의 리듬도 마음의 리듬도 함께 되돌아옵니다. 몸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회복할 힘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조금만 도와주면 신장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되살아납니다. 손끝의 저림이 멈추는 날, 그건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손끝이 살짝 저리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그건 몸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는 첫 순간입니다.